들께 현안에 대한 분석해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스튜디오에는 시대정신연구소의 엄경영 소장 그리고 유승찬 정책 컨설턴트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언제쯤 나올 것 같으세요? 저는 이제 결정이. 그러니까 뭐 여론도 팽팽하고 또 그 헌법재판관들 성향도 뭐 4대4 내지는 5대3 이렇게 분류할 수가 있는 상황이라서 생각보다 상당히 좀 길어질 수도 있다. 저는 한 최소 3주 정도 보고 있습니다. 3월 중하순께 정도 돼야. 그리고 또 이게 만장일치가 안 되면 만장일치를 도출해내기 위한 진통이 따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2주 안에 나오긴 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저는 늦어도 3월 13일 안에는 나오지 않을까. 3월 13일이 무슨 날이에요? 목요일이죠, 목요일. 목요일. 네, 주로 목요일 날 헌법재판소. 뭐 금요일이라고 그러던데 또 뭐 홍익표 원내대표. 금요일이면 3월 14일이고 예. 저는 고주쯤에 나올 것이다. 네, 왜 더 이상 끄는 것이 왜요? 국론을 너무 이게 사실은 이 너무나 명백한 사안인데다가 그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도 최종 변론 이후에 2주 안에 결론을 냈거든요. 근데 그 관례를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다만 이제 그거를 그 이재명 대표의 그 항소심 선고와 연관지어서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예. 근데 그게 이제 26일인 네, 결심 공판 26일. 내일이죠, 내일. 그럼 내일 선고일을 고지를 하잖아요, 예. 법원이. 그러면 그것과 뭐 큰 차이를 두지 않고 헌재가 일정을 잡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도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한 번에 싹. 예, 그런 분들이 있지만 예. 저는 헌재 판결이고 항소심 공판 항소심 공판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뭐 3월 13일이나 14일쯤은 판결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3월 14일, 14일. 뭐 근데 민주당 측도 3월 14일 설이 있고 21일 설이 있고 뭐 이런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언제 나오느냐. 근데 이제 문제는 지금 뭐 국론 분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셨는데 결정이 나오면 국론 분열이 최소화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당분간 시통이 따를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부지법 난동 사건의 경우가 이제 1월 19일 날 있었던 일인데요. 사실 현직 대통령을 구속을 하는데 그런 진통이 왜 안 따르겠습니까? 그런데 대통령직에서 끌어내리는 만약에 인용이 된다면 끌어내리는 것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굉장한 진통이 따를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제 여론조사만큼 팽팽한 상황에서 저는 이 헌재가 너무 빨리 결론을 내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좀 고민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그렇습니다. 찬탄이든 반탄이든 이분들의 열기 를 조금 식혀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는 한 3주 정도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하여간 모르겠는데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해요. 이게 또 다른 어떤 불상사가 일어나면 어떡하느냐. 그렇죠. 근데 저는 이제 그래서 국민의힘의 태도가 중요하다. 이게 이제 선거가 되면 저는 이제 조기 대선 국면으로 넘어가지 않을 수 없잖아요. 근데 국민의힘 지도부도 고민이 많겠죠. 그 조기 대선도 해야 되고 이 만약에 그 파면이 됐는데 또 거리에 나가서 이걸 반대하고 있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럼 대선을 포기해야 하는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오늘 권성동 원내대표 마지막에 이 탄핵 선고로 나라가 분열되지 않고 통합돼야 한다는 부분이 들어가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것도 약간의 기조의 전환이 있는 겁니다. 이 국민의힘 지도부도 이미 이제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정치권이 이 문제들을 수습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저는 이 조기 대선 국면으로 전환될 거기 때문에 길지 않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요, 제가 갑자기 이제 유승찬 대표님 말씀하신 좀 생각이 난 게 지금 국민의힘이 대다수 탄핵 반대하고 있잖아요. 근데 만일 파면 그러니까 인용 결정이 내렸다고 칩시다. 조기 대선 한다. 그러면은 나는 지금도 반대하면서 하지만 조기 대선은 받아들일 거야. 이거 논리적인 부정합이거든요. 원래 좀 탄핵 반대하면 조기 대선도 인정할 수 없다고 그러고 나가지는 말아야지 논리적으로 맞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그 입장을 정리할 건지 전 궁금해요. 근데 이제 정치인들은 대체로 본인이 했던 말을
계속 그 원칙적으로 지키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탄핵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명확히 밝혔고 또 지금도 그대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계엄에 대해서 찬성한다 이렇게 하면 문제가 되지만 탄핵에 대해서는 상당히 융통성 있게 대응해도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그리고 대통령을 만약에 그 탄핵을 인용해서 파면하면 저는 엄청난 후폭풍이 일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보수층이 이제 보수층의 분노가 굉장히 극에 달하고 또 중도층의 일부도 여기에 가세할 가능성도 있다.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이 탄핵에 대해서 찬반 이런 것이 대선 주자들의 어떤 장래를 크게 좌우하는 그런 기준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계엄 문제는 다르다. 그리고 이제 그 아까 그 서부지법 얘기했는데요. 국민의힘도 중요하지만 서부지법과는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하나 있는데 이 청년들이 정말 분노할 수 있고 젊은 혈기에 그렇게 행동할 수 있거든요. 근데 저는 경찰이 이걸 막았어야 된다고 봅니다. 경찰이 그것을 못 막고 방치해놓고 63명을 구속시켜버리는 이거는 공권력의 폭거죠. 물론 이제 저는 그 서부지법 난동 사건을 옹호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경찰이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사전에 잘 막아야 된다는 거죠. 이런 점은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근데 뭐 어쨌든 예. 저는 뭐 서부지법 얘기는 뭐 그렇고 이제 이게 중요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헌재 판결을 수용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는 대한민국 정당으로서 존립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결정하는 겁니다. 우리는 헌법적 질서 안에 있어요. 국민의힘이 만약에 헌재에서 판결이 나왔는데 이걸 수용하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내잖아요. 이분들은 정치 정당으로서 존재할 자격이 없는 겁니다. 대한민국에서는. 다른 나라가 정치를 하든가 그거는 너무너무 심각한 사안이죠.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 탄핵을 반대한 것과 탄핵 선고가 나기 전에 탄핵을 반대하는 것과 헌재에서 판결이 났는데 이걸 수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차원이 다른 얘기라는 그러니까 거예요. 제가 이제 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탄핵에 대해서 뭐 찬성을 했다 하더라도 반대를 했다 하더라도 이게 그 헌재 심판에 대해서는 저는 충분히 수용한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지금 보수층이나 국민의힘 내부에서는요. 이게 만약에 헌재가 대통령 파면하면 그러니까 선거로 심판하겠다. 이런 이제 의지가 굉장히 팽배해 있습니다. 지난번 총선 때 그게 맞는 얘기죠. 조국 전 대표가 이제 복수 결전한다고 그러면서 민주당의 대승을 사실 이끌어낸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그런 것처럼 저는 이번에도 국민의힘이나 또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보수층이 만약에 대통령 파면하면 그래 두고 보자 이렇게 벼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헌재 결정에 대해서는 결국 수용할 거고 근데 이번 대선에서 심판할 거다. 예. 민주당을 이렇게 그래서 보고 있습니다. 거기 요즘에 그런 얘기 있더라고요. 그 쌍전. 예, 뭐 그 쌍권. 신지호 전략기획 근데 이제 이제 국민의 쌍권이 말씀하신 거예요. 쌍전에 끌려다녔거든요. 근데 이제 탄핵 심판이 나오면 쌍권이 정치력을 회복해서 이 거리의 정치를 이제 그 제도권 정치 안으로 끌고 와야죠. 그게 순리이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게 뭐 연결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 녹취가 어젯밤에 나왔더라고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김건희 여사하고 명태균 씨의 통화 녹취가 공개가 됐는데 보셨죠? 네, 봤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 공천 관련 공천 개입 그 정도로 갖고는 이게 공천 개입했다고 확신하기 좀 어렵다. 왜냐하면 이제 그 좋게 말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민원을 부탁을 자꾸 하는 사람한테. 그리고 이제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쓰러진 놈을 짓밟고 때리는 걸 제일 싫어합니다. 사실 김건희 여사는요 모든 걸 다 잃었거든요. 그러니까 탄핵이 인용이 되든 기각이 되든 그건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우리가 전쟁 영화나 이게 조폭 영화 보면 확인 사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막 그 꿈틀대는데 총으로 쏴 죽이고 이런 군대는 10중 8구 나쁜 군대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조직 폭력배 갱단들이 그런 거 하지 않습니까? 살아있는데 그냥 쓰러진 걸 총으로 쏴서 죽이고 이것도 나쁜 놈들입니다. 우리가 영화에서 보면 북한 인민군이나 중공군이나 소련군이나 나치군대 이런 데가 또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그렇게 자꾸 공격하고 정쟁 대상으로 올리고 이렇게 하는 거는요. 저는 별로 민주당한테도 도움이 안 된다고 봅니다. 오히려 지금 의미도 없다. 네, 역풍만 불려올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태균 사건은 이제 미묘해졌죠. 이거 국민의힘 내부도 좀 미묘해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명태균 리스트에 올라 있는 대선 후보가 있고
올라있지 않은 대선 후보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전화 통화 내용은 굉장히 시리어스한 겁니다. 심각한 겁니다. 여기에 그냥 뭐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뭐 당선인 이름 팔지 말고 미르라고 했다. 뭐 권성동하고 윤한홍이가 반대하잖아. 이런 구체적인 표현들이 나오거든요. 이거는 그냥 무슨 좋아하고 뭐 호감을 갖는 정치인에 대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굉장히 구체적으로 뭔가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건 진실 규명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이거는 뭐 그런 뭐 인정에 호소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법치를 지켜야 되고 지금 뭐 선거 부정을 저렇게까지 얘기하시는 분들이 이런 우리 선거법이 정해놓은 선거 개입에 대해서 대충 유의하며 넘어갈 수는 없는 얘기고요. 근데 이것이 다만 이제 조기 대선이라는 게 진짜 시간이 짧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시간이 짧아서 이 안에 뭐 이런 것들이 다 규명이 될 수 있느냐. 3주 정도 네. 대선 후보 뽑아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게 그 안에 뭔가가 드러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좀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 근데 이게 단지 민주당의 공세 문제뿐만 아니라 이제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저는 국민의힘 경선이 굉장히 치열하게 전개될 거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국민의힘 경선이야말로 탄핵 반대와 찬성의 이 두 그룹으로 나뉘어서 지금 대결을 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미묘한 게 있습니다. 이게 단지 민주당의 폭로나 이런 문제를 넘어서는 미묘한 내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오늘 국회에서 내란 국조특위가 있었는데요. 검찰 관계자들이 여기 출석해서 김건희 여사 철저하게 수사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저는 뭐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 경선 같은 경우에는 뭐 보통 한 2주 정도. 그러니까 지난번에 16일인가 했거든요. 민주당도 뭐 대략 준비 기간 거쳐서 2, 3주 이렇게 이제 이루어지는데 사실 명태균 의혹 같은 경우에는 조기 대선 국면으로 들어가면 저는 크게 이슈로서의 힘을 발휘하기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당내 대선 주자 일부와 뭐 연관설이 흘러나오는데 홍준표 시장이나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에는 정치 베테랑 중에서도 베테랑이고 또 이게 선거 자금이나 뭐 정치 자금 갖고 문제가 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유력 정치인들 주변에는 늘 이제 참칭하는 세력들이 끼기 마련이고 뭐 이런 것들은 이제 검찰 수사를 통해서 밝혀내면 되는 거죠. 그게 저는 어려운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만약에 이제 조기 대선 일정이 잡히잖아요. 그럼 이 카드를 그냥 꺼내지는 않을 거예요. 가령 여기에 거론된 분들이 후보가 됐을 때 꺼내는 게 효과적이잖아요. 결국 이제 그렇게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이 사안은 그러니까 그 증거를 지금 녹취를 갖고 있다는 말인가요? 아니 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지금 무차별하게 이 공격하는 게 의미가 없는 게 가령 뭐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여기는 이제 가령 뭐 이제 탄핵 반대파에는 이제 김문수 장관이 연관이 없고 홍준표 시장은 계속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고 그리고 또 탄핵 찬성파는 한동훈 전 대표는 연관이 없고 오세훈 시장은 계속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건 그냥 민주당 입장에서 지켜보면 되죠. 지켜보면 되고 만약에 연관이 있는 분이 후보가 됐을 때 그때 얘기를 하는 게 효과적이죠. 지금 그러니까 뭐 그 공격이라는 게 저는 사실은 홍준표 시장이나 오세훈 시장이 뭐 본인들이 난 관계가 없다. 전 그거 믿을 수 있다고 보는데 문제는 뭐냐면 민주당에서 계속 이런 식으로 의혹 제기하면서 이럴 수는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안을 좀 더 이제 냉정하게 봐야 되는데 명태균 의혹이 문제 삼고 있는 여론조사들은 대체로 당내 경선 관련 여론조사입니다. 그리고 이 공표 조사도 아니고 비공표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나라 선관위가 당내 경선에 대해서는 굉장히 느슨하게 관리합니다. 거의 관리를 안 하다시피 하고 특별하게 문제가 없으면 그냥 그 당내 문제니까 알아서 정리해라 이런 입장을 취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가 크게 더 부각될 가능성은 별로 없다. 그렇게 보고 있고 만약에 정치자금법 위반이면 선관위가 진즉 조치를 취했어야죠. 저는 이 문제는 뭐 더 이상 문제가 비화될 가능성이 별로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저는 비화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요. 내관이 전 있다고 보고 어떤 팩트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치명상을 입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요. 사실 이제 뭐 저는 이제 사실은 이건 다른 얘기인데 여론조사로 공직 후보자를 선출하는 것이 저는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감. 저는 이거 법으로 막아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게 사회과학적으로도 오차 범위를 계상할 수 없고 그 여론조사는 너무 조작이 쉽습니다. 아니 뭐 조작이야 안 했겠지만 아니 조작이 쉽습니다 진짜로. 네. 그리고 이게 이
아무튼 이 여론조사는 장난칠 수 있는 여지가 너무 많고 그것이 뭐 수치를 조작한다는 걸 넘어서서 이렇게 뭔가 그래서 저는 여론조사 아무튼 이 문제는 항상 아까 말씀하셨듯이 선관위가 여기를 디테일하게 안 보는 게 있어요. 민주당도 사실은 당내 경선에서 여론조사 활용하잖아요. 근데 이것도 사실은 어느 정당이든 다 하죠. 다 하니까 뭐 이런 게 이제 옛날에 그 통진당 그 사태 때는 굉장히 크게 문제가 됐었고, 그러니까 이 실제로 문제가 네. 돼서 거기서 불거져 가지고 이제 그렇죠. 이석기 사건까지 연결이 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거는 변론으로 하더라도 저는 지난번에 지금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도 지난 대선 과정에서 그 대장동 사건을 터뜨리고 물고 늘어진 게 이낙연 후보거든요. 네. 이거에 대한 내상 상처가 굉장히 큽니다. 지금까지 이어지는 거 근데 아니에요? 경선이라는 게 그렇게 격렬합니다. 경선은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 보수 쪽 경선이 더 격렬합니다. 이번에는 그렇겠죠. 예, 예. 특히. 더 격렬하고 예. 그래서 이 사건이 간단하게 그냥 뭐 없었던 일로 넘어가기는 거의 불가능해졌다 이미.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근데 자 이재명 대표 항소심 최종 그 공판이 결심 공판이 내일이죠. 네, 그죠? 그렇습니다. 이제 아까 잠깐 얘기가 나왔는데 이 3월 중에 선고가 내릴 거고 어떻게 보세요? 대법원 판결은 좀 시간이 걸리겠죠? 대법원 판결은 어렵죠. 그런데 보통 이제 결심 공판하고 나면요 보름 정도 있다가 보름에서 한 달 사이 이렇게 이제 일정을 잡는데 대략 3월 한 10일, 11일경에서 20일 사이 뭐 이렇게 일정이 잡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의 그 선거법 2심 결과는 유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왜냐하면 이제 백현동 브로커 김인섭 씨가 이재명 대표 최측근이죠. 최측근이었던 분인데 이 사람이 대법원에서 5년 이제 확정 판결을 받았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 백현동 개발에 대한 대가 지분을 놓고 이제 사업자하고 소송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게 이제 유죄 판결을 받게 됐는데 이것이 결국은 국토부가 성남시에 이제 빨리 협박한 공문을 보냈냐 마냐 이런 이제 논란으로 이어졌고 이게 이제 이재명 대표가 거짓말했다 안 했다 이제 이것까지 비화된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유죄 가능성 굉장히 높다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저는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2심에서 유죄를 받게 되면 탄핵이 인용된다 하더라도 이재명 대표에 대한 심판론이 이 활화산처럼 불이 붙게 될 거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은 심판했는데 이재명 대표 당신은 뭐냐 이런 논란이 일 수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사태를 일으키면서 이 법치 또는 이제 법치주의 문제가 이 최대 시대 정신으로 떠올랐습니다. 제가 시대 정신 연구소장이지 그렇죠. 않습니까? 예. 그런데 짜이트 가이스트. 네, 그래서 이게 그러면 도대체 이 법치주의가 어떻게 작동할 수 있는지 이재명 대표가 당선이 되면 국민들이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저는 근데 뭐 선거 항소심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예측하기 참 어려운데 저는 1심 때는 이게 그 피선거권이 제한될 만큼 형이 나올 거라고 보지 않았어요. 저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예상을 했죠. 오히려 위증 교사가 더 중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제 판결은 거꾸로 나온 편이어서 저는 항소심에서 그 피선거권 제한 형이 나올 확률과 1심 판결 기조가 유지될 확률이 좀 반반이라고 봅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무죄가 나오면 이재명 대표는 날개를 다는 것일 거고요. 그러니까 이번 대선 가도에서 유죄가 나오면 말씀하셨듯이 굉장히 그러니까 이 진폭을 예상하기 어려울 정도의 이 파장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냐하면 또 이 사상 초유의 경험을 우리 국민들이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유죄가 나왔는데 대통령이 됐다. 그럼 대법원 판결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 소추의 의미는 뭐냐 뭐 여기서부터 지금 온 나라가 다시 헌법학자가 돼야 되는 뭐 이런 상황이 도래할 것이기 때문에 그 파장은 좀 예측하기 좀 어렵다. 뭐 이렇게 봅니다. 지금도 사상 초유의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5개 재판을 받고 있고 이 중에 이제 한 군데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현대 정치사에서 이런 대선 후보가 있었습니까? 처음입니다. 이것도 사상 초유입니다. 근데 뭐 어쨌든 한동훈 전 대표가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한국에서 가장 위험한 인물로 이재명 대표를 규정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정치인은 뭐 어쨌든
모든 언행에 의미가 있을 수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전 진입 전략으로 의미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는 어쨌든 탄핵을 그 계엄을 해제하는데 한동훈 대표 역할이 굉장히 네. 컸죠. 사실은 계엄 해제 결의에서는 저는 네. 그거는 인정해야 된다. 그 다음 행보가 갈지자였어도 그리고 탄핵을 찬성했고 일관되게. 근데 국민의힘에서 출마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한동훈 대표가 국민의힘 당원이나 지지자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이재명 대표와 각을 세우는 것밖에 없거든요. 근데 굉장히 선명하게 어쨌든 치고 나왔다. 뭐 그 점에서 저는 재기 전략이라고 할까 진입 전략으로서는 뭐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 보면 예, 그 의미 있는 정치적 선택이었다 이렇게 봅니다. 어떻게 보세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제 국민의힘의 대선 주자는 누가 반 이재명 대표냐, 반 이재명을 대표하는 사람이냐 이거 갖고 싸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김문수 장관이 이제 그 다소 앞서 있고 또 오세훈 서울시장이나 홍준표 대구시장 이제 뒤를 쫓고 있는데요. 한동훈 대표가 그런 면에서 나름대로 의미 있는 메시지를 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사실 뭐 계엄 얘기도 했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되면 계엄을 선포할 사람이다. 근데 이 얘기했는데요. 이게 사실 얼마 전에 그 오세훈 서울시장도 이런 얘기 했어요. 그러니까 다소 황당한 얘기이긴 하죠. 근데 뭐가 문제인지 아십니까? 이런 얘기를 하면 밖에 나가서 시중에 나가서 이런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다 고개를 끄덕인다는 데 있죠. 황당하지만 다 인정하고 있는 거죠. 다는 아니고요. 네. 상당히 다라고 많은- 얘기하시면 안 되고. 네, 상당히 많은 사람이. 예, 다수 뭐 우리가 또 이게 뭐 여기 다 선수들이신데 예.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까지도 윤석열 대통령의 최후 진술은 나오지 않고 있고요. 현재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은 헌법재판소 주위에서 지금 시위를 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계속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 유승찬 정치 컨설턴트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